우리는 작성하기로 넘어가죠. 작성하기. 이제 쓰시는 거예요, 실제로. 이 시간이 끝났다면 이제 작성하기예요. 자, 글자 수는 마지막이죠. 제발입니다. 부탁이요. 우리가 보통 포털 차이트 창이나 아니 각종 어플라이 사이트에 글자 수 딱 창을 켜놓고 달랑 10포인트로 보통 A4 한글 기준입니다. 한글 기준 보통 한 줄 하면 거기에 띄어쓰기 뭐 하면 거의 30에서 40자 정도 한 줄 들어. 그거 하나 놓고도 복사해서 컨트롤 C 컨트롤 V 몇 자 썼지? 요거 있어요. 미친 짓 아닙니까? 아니 우선 글자 수는 제일 마지막에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작성하기에 어떻게 작성하라 전에 가장 처음에 글자 수는 마지막에 제발 조정하라고 요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부탁드립니다. 제발 이거 하는 순간 시간이 빨리 안 적힙니다. 이 짓거리 하지 마시고. 자, 시작부터 글자 수에 미치지 마시죠. 제발 미치지 마라. 그럼 어떻게 시작하면 될까요? 전 그 전에 묻고 싶어요. 너가 정했던 이 소재들은 다 그대가 한 일입니다. 자, 빨간색 바로 넘어갑니다. 자소서 작성 시 굉장히 주의해야 될 부분입니다. 예시 두 가지를 했습니다. 추상적, 구체적. 언어적으로 봤을 때는 반대 의미를 갖고 있는 이 단어가 과연 어떻게 자소서에 형성되는지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추상적인 이 단어에 대한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많이 쓸 수도 없다라는 게 이게 무슨 뜻이냐? 글이라는 자체에 포장만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국어의 구품사, 정말 좀 짜증나는 갑자기 어법, 문법 설명하는데 국어의 구품사 중에 관형사, 형용사, 부사라는 게 있습니다. 대부분 꾸민말의 대표적인 품사들인데 그것만 드글드글 적어버리면 실은 문장이 더 이상 진행이 안 됩니다. 네, 공부를 열심히 했다. 공부를 최선을 다해 공부를 열심히 했다. 뭐 밤낮 새지 않고 열심히 했다. 공부를 연락에 죽을 똥 살 똥 열심히 했다. 그냥 공부 열심히 했다 공부했다는 건데 그 안에 있는 꾸민말로서 글을 늘려봤자 늘어지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구체적으로 하면 적게 쓸 수가 없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했다는 부분에 대해 정확한 과목, 어떤 단원, 어떠한 공부법, 그리고 나서 어떠한 느낀 점, 결과적으로 나는 무엇을 어떻게 얻었는지에 대한 진행을 하게 되면 꾸민말 필요 없이 아주 구체적으로 적어도 적게 쓸 수가 없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길어진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되면 글자 수에 대한 이런 압박감은 전혀 아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당신이 한 일이니까. 학생이 한 일이니까. 어머님의 학생이 한 일이니까. 자녀가 한 일이니까. 자기 보고 쓰라면 전혀 문제 없이 쓸 수 있다고요. 우리가 그냥 간편하게 아침에 일어났을 때의 상황을 이 추상적과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면 정말 확 더 이해가 되실 거예요. 아침에 일어납니다. 시간이 알람이 울려서 난 일어났다. 끝! 일어나기 싫었는데 뭐 이런 겁니다. 일어나기 싫었는데 찌뿌둥찌뿌둥해서 결국에 꾸역꾸역해서 일어났다. 그냥 일어난 거죠. 근데 여기에 구체적인 글귀를 쓰면 한 페이지도 쓸 수 있는 거예요.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합니다. 그 모든 시대적 느낌, 풍경, 내가 있었던 환경적 요소를 다 집어넣어버리면 창밖으로 들어오는 따스한 햇살이 나의 눈을 간지럽혀 내 눈이 자연스럽게 떠지고 있다. 시간을 봤더니 아직 좀 여유가 있구나. 잠시 눈을 붙이고 싶다. 하지만 오늘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 좀 생각을 해보고 싶다. 나는 오늘 이런 걸 해야지. 밖에서는 아침밥 하는 소리가 들린다. 이제 그만 일어나서 이불 정리도 해야겠구나. 자, 그리고 어제 있었던 피로를 오늘 잠을 통해 어느 정도 극복한 것 같다. 되게 컨디션이 좋은 아침이다. 구체적으로 쓰라는 건 이겁니다. 왜? 추상적인 건 들었던 거거든요. 내가 한 게 아니라고 판단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구체적인 건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 모든 요소가 다 기억 속에 남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즉 추상적과 구체적, 이 자소서에서 표현하는 정말 최악의 안 좋은 사례와 정말 퍼펙트하게 좋은 자소서로 갈 수 있는 좋은 사례인 겁니다. 이해되시죠? 추상적, 구체적,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성하실 때 막 대충 막 그냥 이렇게 짧게 썩게 쓰시려고 하면 안 돼요. 무조건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자, 자소서에서는 어려운 거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지금 대부분 학생을 떠나 학부모님들의 문제이기입니다. 좀 더 있어 보이는 용어, 고사성, 어려운 글귀들을 이용해서 이 자소서를 되게 난도 높게 보여시려 하는데 자소서는 자기를 소개하는 서술 형태의 서류입니다. 근데 자기를 어렵게 난도 그런 친구가 아닌데 실은 우리가 어려운 글이라는 건 어려운 글이라는 자체는 최악의 글입니다. 충분히 깊이가 있는 글이라고 표현하는 게 훨씬 더 낫겠죠. 정말 어려운 소재를 풀어쓴 소위 말해 어려운 소재를 풀었었지만 깊이가 있는 글들 요런 거는 좀 책을 접근할 때 몇 번의 정독을 해줘야 될 글이죠. 하지만 이런 글들은 읽으면서는 충분히 어느 정도 이해는 됩니다. 왜?
어려운 어쩔 수 없이 전문적인 용어가 정말 난도 있는 깊이 있는 단어들을 썼지만 그 문장을 구성하고 흐름을 갔을 때는 충분히 읽힘이 자연스럽게 잘 읽혀지거든요. 읽힘 정도가 수고스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런 분들은 실은 좋은 평가를 받는 글이고 책이 되는 거죠. 근데 아무것도 모르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아무것도 아닌 분들이 간혹 어려운 걸로 글을 쓰려고 합니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결국 이렇게 돼버려요. 읽는 사람이 잘난 척하고 있구나, 아무것도 없는 텅텅 비어있는 수레가 요란할 뿐입니다. 전문적인 용어 사용은 당연할 수밖에 없다. 이거 갑자기 무슨 말이야? 잘난 척 빈소리. 자소서는 전문적인 용어를 사용해 주시는 수밖에 없어요. 자, 제가 앞에서 말했던 시작하기 부분이나 이 바로 앞에 있었던 이 글자 수에 미치지 말고 구체적으로 적어놨던 요거랑 똑같은 겁니다. 전문적인 용어가 사용되는 수밖에 없는 흐름인 거죠. 동기를 쓰고 과정을 쓰고 결론을 쓰고 느낀 점을 쓸 때 내가 무엇을 했는지는 나랑 전공과 관련된 활동들이 주된 소재가 되기 때문에 전공에 관련된 단어명 또는 전공에 관련된 단어들 사용은 당연히 전문적인 용어로밖에 표현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려운 건이 아닌 깊이 있고 얘가 의미 있게 했다라는 게 충분히 느껴지는 자소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적 용어 사용은 당연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렵게 억지로 쓰려고 안 하셔도 된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쓰다 보면 충분히 돼요. 이 좋아진다라는 거고요. 이거 좀 기억해요. 여러분 신춘문예 나갑니까? 어디 전국 대회에 나가요? 전국에 있는 대학교를 입학을 하기 위한 시험 중 하나인 서류를 자기소개서 중 하나입니다. 그 서류로서 자소서를 평가하는 거고 너가 있었던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겁니다. 너를 작가로 등단시켜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요. 글쓰기 대회가 아닙니다. 제발 오바 좀 하지 마십시오. 네. 그냥 자기가 했던 일 구구절절 잘 적어주면 그만큼 좋은 자소서가 없습니다. 이게 가장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대입 자소서 완성합니다. 시작하기 작성하기까지 넘어왔습니다. 자, 완성을 하는 과정입니다.